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상을 해보죠. 지금 다 내려놓고 어디 조용한 곳에서 살면 어떨까? 특히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면 그 생각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책임이 크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요. 52세 대기업 부장, 퇴사 후 제주로라는 이야기가 괜히 공감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제주라는 공간 때문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설계했다는 점이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거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라는 걸 점점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정지가 아니라 전환이다. 예전에는 은퇴를 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 삶이 2030년 가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쉰다는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은퇴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맞이하면 공백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반, 시간 활용 방식, 관계와 정체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립니다. 사례 1도는 있었는데 할 일이 없었습니다. 55세에 퇴직한 김 부장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하면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찾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위치였는데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소기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례 2 작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반대로 준비를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50세에 퇴사를 결심한 박 차장님은 퇴사 3년 전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카페 창업 교육을 듣고 직접 작은 팝업 형태로 커피를 판매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수준이었지만 점점 자신만의 스타일이 생겼고 단골도 생겼습니다. 퇴사 후에는 제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고 지금은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긴 한데 내가 선택한 바쁨이라서 괜찮아요.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를 미리 연습해본 사람은 실패 확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사례 3환경을 바꾸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제주로 내려간 이 모 부장님의 경우입니다. 이분도 처음부터 제주를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제주에 내려가 살아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찾았죠. 퇴사 후 완전히 내려간 뒤에는 아침마다 바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글을 쓰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합니다.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시간이 내 것이 된 느낌이에요. 이 사례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은퇴는 장소 선택이 아니라 생활 방식 선택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준비.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언제 퇴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나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역할을 계속 가지고 싶은가? 이 질문 없이 준비하는 은퇴는 방향 없는 항해와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작게 실험해보기. 퇴사 후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주말에라도 해보는 겁니다. 생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 점검하기. 은퇴 후 필요한 돈은 수입보다 지출에서 결정됩니다. 생활 수준을 미리 조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관계 재정비하기. 회사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관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은퇴를 미루지만 사실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제주로 내려간 52세 부장님의 삶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장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여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보다 일과 사회적 역할에 깊이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불행해질까?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율성, 내가 선택한다는 느낌. 유능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각. 관계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문제는 은퇴를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일 자체가 유능감을 주고 직급과 역할이 정체성을 만들고 동료들이 관계를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뇌는 일종의 목표 상실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는 목표가 없으면 빠르게 둔해진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뇌는 사용하는 만큼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즉, 반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던 회로가 멈추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감각 둔화, 의사결정 능력 저하, 기억력 감소, 무기력감 증가. 이건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사용하던 기능을 덜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겠다는 은퇴 전략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적당한 긴장감이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행복은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제시한 몰입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적당히 도전적인 활동에 몰입할 때 가장 높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가 되지만 적당히 도전적이면 몰입 상태에 들어갑니다. 은퇴 후 삶이 만족스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히 쉬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가진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진다. 앞에서 나온 세 가지 사례를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김 부장님 유능감과 역할 상실 무기력, 박 차장님 도전 몰입 높은 만족도, 제주 이 부장님 자율성 루틴 안정된 삶.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내가 계속 사용할 삶의 구조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 모았느냐로만 판단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보된 이후에는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 연결. 즉, 은퇴 준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돈 중심 준비, 삶의 구조 중심 준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설계해야 할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 은퇴 전부터 아래 세 가지를 만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반복 가능한 하루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정해져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크게 차이납니다. 2. 지속 가능한 역할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 자문, 취미 기반 수익, 봉사활동.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구조입니다. 3. 에너지를 쓰는 활동. 운동, 창작, 학습 등 뇌와 몸을 계속 사용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은퇴는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내려놓으면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회사를 떠나면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시간을 얻으면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즉, 은퇴는 비움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제주에서 바다 보며 사는 삶이 부러운 이유는 단순히 풍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긴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선택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